예. 잘 들리시나요? 예, 예. 어, 장, 대선, 대선 발표 때, 공약 관련해서 제안 발표 때 열 몇 개를 해가지고, 너무 많이 해서 이번에 좀 줄여야겠다고 7개로 줄였는데, 이번에도 좀 제일 개수가 많은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 시간이, 지난번에 시간을 꽤 많이 잡아먹었었는데, 이번에 좀 짧게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2018년 폭염이 있었고, 2020년 호우피해, 그리고 올여름에도 굉장히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 슈퍼 태풍과 강력해진 산불 등으로 인해서 이제 기후재난이 해를 거듭할수록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2018년 폭염 이후에 저희가 웬만한 더위에 아, 굉장히 덥다라는 느낌을 받지 않죠. 2018년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때만큼 덥진 않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그러나 굉장히 심각한 여름을 지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경험했던 기온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기온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죽기도 하죠. 그리고 심각한 피해를 입는 이들이 발생하고 있고 어, 외국에서는 이재민이 발생하는 경우들 생태 뭐 기후 난민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그리고 농토와 어업권에 피해를 입는 이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과제가 한 두 가지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대응과 적응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해봤는데요. 대응은 이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보다 더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해보도록 노력하기 위한 대응 방향, 그러니까 탄소 중립을 이루는 것이 지금 일단은 급선무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걸 위한 대응 방향과 그리고 기후 위기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어떻게 하면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만들 것인가, 그들을 죽음으로 내몰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함께 우리 사회가 보듬고 같이 갈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적응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모두 해나가야 되는 과제가 지금 저희 눈앞에 있는 것이죠. 사실 그 부분을 이제 몇 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좀 포함해서 그 기후 문제와 연관되어 있기도 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넘어서 이제 이후 시대까지 생각했을 때 저희가 생태계 보전의 문제가 또 함께 고민되어져야 된다라는 부분도 좀 다루고 싶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본, 지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문제도 다루기 위해서 자료를 보냈는데 제가 마지막에 좀 검토할 때 확인을 했었어야 되는데 여기 자료집에 지금 마지막에 7번으로 들어갔어야 되는 부분이 빠졌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요청드려서 나중에 온라인 그 자료집에는 좀 포함을 해서 다시 업로드하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그 사실 기후 문제 가지고 얘기를 꺼낼 때 정부 정책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 자, 문재인 정권 때 저희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가지고 겁나게 싸웠어요. 2030년까지 우리는 그 시민사회 단체들은 한 70% 정도까지는 감축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단번에 그렇게 줄지 않기 때문에 빨리 뭔가 플랜을 세워서 줄여 나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40%에서 그 정부 목표치가 딱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걸 또 이번 정부 들어오더니 이제 40%도 약간 어려운데라는 얘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심지어 감사원이 이 40% 목표치를 세운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서 뭔가 자료를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0%도 사실 굉장히 모자라는 수치인데 2030년까지 40% 줄여가지고 2050년까지 100% 줄일 수 있느냐 이 물음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50% 60%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감축을 할 만큼 충분히 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감축할 데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보통 외국에서 감축을 해본 경험들에 따르면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어, 무슨 배짱으로인지 40% 얘기만 꺼내고 그 목표치를 달성하는 방식도 핵발전소를 통해서 달성하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핵발전소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정부의 정책은 오로지 핵발전소를 통해서만 이 일을 하겠다. 그리고 석탄 화력 발전소를 줄이느냐 하면 그것도 천천히 줄여 나가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기후위기 대응에 불가능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공공성 굉장히 약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금 계속 올리는데 어, 적자를 핑계로 댑니다. 그러나 사실 적자가 문제가 아니라 그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국민 세금을 들여서 운영되는 이유가 그것이 기반이 되는 산업이고 국민들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여건 조성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격을 올리거나 이랬을 때 가장 취약한 계층들부터 굉장히 심각한 피해를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기후재난 상황에서는 이 문제가 더욱더 중요한 상황인데 공공성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만 오히려 심지어 민영화를 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의 행동들만 하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재난 상황이 찾아왔을 때 그 재난에 대해서 대응하는 시스템 자체가 어, 어떤 때는 됐다가 어떤 때는 안 됐다가 정권이 바뀌면 됐다가 정권이 바뀌면 또 안 되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재난이 더 심각한 상황들이 자주 벌어질 테고 많이 벌어질 텐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 그리고 농업 정책이 부재하다는 것. 사실 저희가 먹거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기후위기가 찾아왔을 때 가장 심각하게 다가올 수 있는 문제가 저는 먹거리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먹고 사는 일이 해결이 되지 않았을 때 그 사회가 겪을 수 있는 위험은 그냥 단순히 굶는 사람이 생긴다 해서 끝나지 않는 거잖아요. 그 사회에 혼란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가장 큰 위기는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인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회는 사실 굉장히 건전성이 상실되는 사회가 될 겁니다. 그런데 농업 정책이 없습니다. 거의 존재하지 않고요. 이 부분을 해결할 의지도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난개발 문제도 심각하게 존재하고요. 그리고 일본 정부의 어,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대응하는 부분이 조금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본 정부 편에 서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우리 정부가 만약에 국제 그 해양법 관련해서 제소하거나 이랬으면 뭐 이 부분을 지연시킬 수라도 있었던 내지는 멈출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고려를 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너무 아쉬워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국회의 의석이 좀 바뀌고 구조가 바뀌면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요구를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살펴보시면 그 기후정의법을 만들어야 된다. 어, 대응, 적응 이런 문제에서 가장 핵심에 둔 주제는 저는 핵심에 둬야 되는 주제는 저는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정의의 측면을 고려하는 것. 이, 예전처럼 자꾸 돈, 성장 이런 문제를 골몰 해서 그걸 위해서 사회 안에 있는 대다수의 구성원들에 대한 어떤 정의의 문제를 외면하고 간다면 이 기후위기 상황에서 저희는 공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좀 자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그 사회 안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이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뭐 1번과 2번은 지난 대선 때도 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책임 있는 사람들이 책임질 수 있도록 그리고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목표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통해서 그 핵발전소가 더 이상 기후위기 대안이 될 수 없고 그리고 우리가 에너지 전환을 해 나가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들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공공성 강화 부분 좀 말씀드리자면 에너지 공공성 그리고 대중교통 부분 다뤄야 된다. 그리고 수도가스 전기 부분은 어, 공공성의 영역에 강하게 붙들어 놔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어, 수도 문제도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2040년이었나요? 그 6차 보고서, IPCC 6차 보고서가 말하는 거에 따르면 2040년 정도 되면 한국은 물 부족 국가가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비가 내리던 시기가 변하거나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비가 내리지 않는 상황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상황에 대비해서 저희가
수도의 공공성을 잃어버린다면 이 문제도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다. 이런 것들 고민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교통망을 정비해서 공공교통을 강화시키는 것 자체가 정말 필요한 일입니다. 화석연료를 줄이겠다고 하면서 이제 전기차나 이런 것들 얘기하잖아요. 근데 전기차나 이런 것도 대안이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전기를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도 주로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있고 수소차 얘기를 하는데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도 화석연료를 통해 생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도 그런 대안이 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교통을 강화해서 사람들이 승용차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비율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저희 재난 안전 체계는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좀 강화하고 그 없는 부분에 대해서 마련해 가야 된다. 그리고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농업 정책도 어민들의 삶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생산량이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생산량이 줄어들어서 이걸 지속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피해는 더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어족자원 보호나 그 생태계 보전을 위한 노력들도 동시에 기울여 나가야 되고요. 그리고 난개발 방지 정책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드는 부분은 지금 설악산 케이블카 다시 또 진행한다고, 그리고 뜨겠다는 얘기하면서 지금 어, 뭐라 그러죠? 공식까지 진행했는데 사실 시공사도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이걸 해야 되겠다는 의지만으로 그냥 강원도가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적자 사업이고요. 수익이 전혀 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고자 하는 회사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거 밀어붙여야 되겠다. 이거는 시민들을 선동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이런 사업들이 전국 지자체에 굉장히 많습니다. 예타를 통해서 살펴봐도 손익이 나오지 않는 사업들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예타를 면제까지 하려고 하면서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들을 좀, 어, 정말 환경 영향 평가나 이런 부분들을 강화하면서 좀 해결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페이지에 누락된 일본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는 좀 어, 국회가 좀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신 그 정당들, 정부 여당이 할 일은 없을 것 같아서요. 모르겠습니다. 일단 야당 중심으로 해서 아마 움직이게 될 것 같은데 좀 정부에 대한 압박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슈가 너무 확확 변하는 상황이라 이 이슈가 묻혀버리고 좀 흘러가 버렸는데 좀 얘기를 꺼내 줬으면 좋겠고 문제 제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수단 중에 하나가 저는 일본 수산물과 수산 가공품에 대한 전면 수입 금지 조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걸 좀 어, 결의를 하든지 해서 그런 문제들을 좀 압박하고, 그리고 이 문제 거기서부터 좀 해결책을 찾아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 해봅니다. 이상입니다.